네, 3주차 2강 2장의 직류저항 회로를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2-16A 회로에서 전원전압을 모를 경우에요. 전원전압의 크기는 모를 경우 모르는 채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 IE1, IE2를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단 이때 여기 이 노드로 들어오는 전류는 전체 전류는 I라고 우리가 합니다. 이를 쓸 경우 각 가지에 각 여기 저항 각 가지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배웠던 합성 저항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R1과 R2가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었으니까 그때의 합성 저항 R 토탈을 우리는 이렇게 R1 플러스 R2 분의 이거 무조건 외워야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도됐었어, 그쵸? 이렇게 되는 R 토탈은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리고 또한 여기 양당 간의 합성 여기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 요 그림이 이 그림이고 이 그림이 이 그림이야, 그쵸? 여기 양당 간에 걸린 전압 VAB는 그래서 B는 합성 저항을 R 토탈이라고 했으니까 R 토탈에다가 요거 R 토탈로 해놨다는 얘기는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이렇게 된 거야. R 토탈이 된 거야. 여기에 전류가 I 암페어가 흐르는 것이고 요 I 암페어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등가 회로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의 AB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V의 AB는 R 토탈 요거 분의 요거 곱하기 전류 전체 전류 I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그렇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 I의 원은 R1에 흐르는 전류잖아, 그쵸? 그러므로 R1분의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표현해 주면 되는데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뭐야? 그렇지, V의 AB하고 같은 지점이잖아. 이렇게 같은 지점이잖아. 그러니까 VAB다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I1은 R1분의 V의 AB로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V의 AB는 뭐라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므로 R1분의 R 토탈의 I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I의 2는 어떻게 쓸 수가 있어? I2는 R2에 흐르는 전류야. 그래서 R2분의 VAB로 쓸 수가 있겠죠. VAB.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기는 R2분의 V의 AB는 R 토탈이라고 했으니까 R 토탈의 I로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공식을 외워도 되는데 얘를 하나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개가 병렬로 되어 있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또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R1분의 R 토탈이 뭐야? 이게 이렇게 나왔지? 그러니까 저걸 대입해 주면 R1 플러스 R2 분의 R1 곱하기 R2에 여기 I 이렇게 써줘야겠지. 그러므로 R1하고 요거하고 약분되지. 그러므로 남는 거는 뭐만 남아? 어떻게 쓸 수 있어? 그렇지. R1 플러스 R2 분의 R2의 I다라고 이렇게 공식으로 외우고 있어요, 보통. 물론 요렇게 공식을 알고 있는 것이 이게 이제 확실한 거지만은 요렇게 두 개일 경우에는 요렇게 더 간단하게 이렇게 기억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얘도 적용을 하면 R2분의 R 토탈이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가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에 I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야. R2가 이렇게 약분되니까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R1 플러스 R2분의 R1의 I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I의 저항 R1에 흐르는 전류는 R1 플러스 R2분의 R2의 I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려면은 이제
I의 원에 흐르는 R1에 흐르는 전류 I의 원은 이렇게 외워. 요거 서로 두 개 더해줘. R1 플러스 R2 분의,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이쪽 저항값을 해주는 거야. 우리 전압 분배 법칙하고는 지금 반대가 된 거지. 이렇게 전압 분배 법칙은 직렬 회로에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 V의 R1이라고 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 V의 R2라고 하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체 공급 전압은 V라고 할 경우 V의 R1은 요거 R1, 요거 R2야. 는 R1 플러스 R2 분의 R1에 요거 전체에 걸리는 전압 공급 전원 V를 이렇게 해주는 거 있었잖아. V의 R2는 R1 플러스 R2 분의 여기 VR2는 요거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그냥 R2에 V 이렇게 해주는 거였어. 이게 전압 분배 법칙이었다라는 얘기야. 전류는 I의 원은 그래서 R1 플러스 R2 분의 R2의 I다라는 얘기야. 이게 서로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I2는 그래서 R1 플러스 R2 분의, 그리고 R1의 I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전류 분배 법칙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이렇게 교재에 있는 내용을 캡처해 놨으니까 또 여러분들 참고로 하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분배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림 2-17 예제 2-5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그림 2-17A B에서 각 가지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각 가지라는 얘기는 저항, 요거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 점 찍은 거를 노드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용어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A번에서는 A번 요게 전류 구하라고 하면 전류 분배 법칙 지금 한 것처럼 2 플러스 3분의 3 곱하기, 그러니까 I의 원은 2 플러스 3분의 3 곱하기 10A. 전체 전류가 이 노드로 들어오는 전체 전류가 10A니까 10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기는 5니까 5하고 요거 약분되니까 2가 돼서 몇이 되는 거야? 6A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I의2는 어떻게 되겠어? I의2는 마찬가지로 전류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2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10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2 더하기 3 에다가 분자는 여기 상대편 저항값 이렇게 달아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마찬가지로 5니까 약분돼서 여기가 2가 되고 2는 4 해서 4A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I의 원을 구했으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 I는 I의 1 플러스 I의 2다 라고 해서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을 이용해서 I의 원이 지금 6A가 났으니까 얘가 10A니까 여기는 몇이 돼야 되겠어? I의 2는 그렇지 4A가 되겠죠. 그래서 I2 그렇게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 이용해서도 풀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알겠죠? 다음에 B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I의 1, I의 2, I의 3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 그치? 세 개에 대한 지금 전류 분배 법칙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얘를 합성 저항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6ohm하고 3ohm을 갖다가 합성 저항을 해주면은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2ohm 그리고 여기가 합성 저항 구한 거야. 그 합성 저항이 을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RC라고 할게요. 여기 C 지점이니까 RC라고 할게요. 이 RC는 그래서 두 개가 병렬되어 있는 거니까 3 더하기 6에다가 3 곱하기 6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그러므로 9분의 36, 18 해가지고 2ohm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2ohm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렇게 표현되어 있는 세 개의 병렬 회로는 요렇게 하나의 두 개의 병렬 저항으로 이렇게 등가 회로를 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여기가 30A가 흘러 들어간다라는 거네. 그러므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전체 전류는 30A로 나타났으니까 여기 2ohm의 흐르는 전류를 I의 1이라고 해놨으니까 I의 1은 2 더하기 2 플러스 2의 요 저항값 2 곱하기 전체 전류 30A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이게 전류 분배 법칙이라는 얘기야.
그러므로 여긴 4니까 이거 4니까 이거 약분되면 2가 되겠지. 이거 약분되니까 15A가 되겠다라는 얘기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15A면 이쪽에 흐르러 들어가는 전류는 몇이 되겠어? 그렇지. 당연히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으로 여기가 15A가 되겠죠. 또는 전류 분배 법칙 해가지고 I2는 2 플러스 2에 요거 저항에다가 30 이렇게 구해도 되는 거고. 자, 여튼 여기가 이렇게 이게 이제 15A가 된 거니까 이리로 흘러 들어가는 게, 그 얘기는 여기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 이게 15A다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이게 15A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I2는 3ohm에 흐르는 전류니까 얘는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3 더하기 6분의 6 곱하기 15로 해주면 되겠죠. 그러므로 얘는 9가 되는 거고, 3, 2, 6, 3, 3은 9, 3, 5, 15 해서 얘는 몇 암페어야? 그렇지, 10A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15A니까 I2가 여기가 10이면 여긴 몇 암페어가 되겠어?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에 의해서 5A가 된다라는 얘기야. 물론 전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면 3 더하기 6 플러스 3 플러스 6분의 I3 6ohm에 흐른 전류니까 요거를 곱해줘야겠지. 그래서 3 곱하기 15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얘가 9니까 3, 1은 3, 3, 3은 9 해서 3, 5, 15 해서 5A 이렇게 전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키르호프의 전류 분배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 그리고 전류 분배 법칙, 그냥 전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러한 것을 풀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내용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6A, 4A 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저항값이 2ohm에는 저항값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얘기하는 것은 2ohm에 흐르는 전류가 더 클까 아니면 3ohm에 흐르는 전류가 더 클까? 그렇죠. 여기 저항이 세니까 이 I2에는 전류가 많이 못 흘러. 그래서 2ohm에 흐르는 전류가 더 많이 흐른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전류가 제일 많이 흐르고 그 다음 중간이고 이게 제일 적게 흐른다라는 것이지. 또 전압은 이렇게 직렬 연결, 병렬일 경우에는 여기 걸린 전압은 서로 같아. 그치? 이 지점이랑 똑같은 지점이란 말이에요. 요 밑에 있는 지점, 밑에 있는 지점으로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는 전압은 서로 동일한 거야. 자, 그래서 직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여기가 1, 2, 3ohm이 이렇게 있다면은 어디에 걸린 전압이 제일 많이 크겠어? 여기가 제일 크다라는 얘기야. 여기에 대해서 3배가 크겠지. 여기에 대해서 2배가 크겠지.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정확하게는 1대 2대 3의 비율로 이 전압이 이제 걸린다라는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류는 2대 3대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의 그 비율로 전류가 IA1, IA2, IA3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 되고, 또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전류 여기가 10A가 이리로 들어오면은 얘는 2ohm 2대 3은 I의 2대 I의 1이다 라는 이러한 역수야 반대의 비율로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2대 3대 6은 I의 3대 I의 2대 I의 1으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예제에서는 전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를 하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 합성 저항 구해가지고 풀어놓은 것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저항의 비가 이렇게 있을 경우 흐르는 전류는 그거의 역수로 해가지고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3개일 경우, 아까 3개일 경우 이거 우리가 합성 저항 해가지고는 전류 분배 법칙을 이용했잖아, 그쵸? 그렇게 말고 이제 3개일 경우 전류 분배 법칙은 3개일 경우 전류 분배 법칙은 어떻게 되는가를 또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일단 합성 저항을 구해 볼게요. 1번 R 토탈은 3개이니까 얘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렇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분의
1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을 전체 전류의 곱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즉 여기 E는 그게 V의 원인 거야. 그러므로 V의 원은 즉 V의 2이고 V의 2 같은 양단이란 말이야. 이것은 V의 3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양단간이 같다라는 얘기야. 얘가 2다라는 것이지. 그러므로 E는 R 토탈 곱하기 R 토탈 곱하기 그때 흐르는 전류가 I니까 이렇게 I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므로 악도함 I의 원이라는 놈은 세 번째 I의 원은 R1분의 V의 원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지. 근데 V의 원이 뭐라고? 2와 같은 거야. 그치? 공급전원 2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쵸? 또 I의 2는 요거 마저 정리를 하죠. 이거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얘는 R1분의 2가 뭐야? R 토탈분의 R 토탈의 I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R 토탈은 뭐가 되냐 하면은 요거니까 이거 그대로 써주면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 분의 1 써주고 곱하기 R1분의 1을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R1분의 1 또는 분자로 써줘도 되고 이렇게 I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을 아까 두 개였을 때 공식처럼 R1분의 I1에 흐르는 전류는 R1분의 R 토탈의 I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요. I의 2는 마찬가지로 R2분의 2가 되는 것이고 이 R2는 어떻게 된다고? E는 어떻게 된다고? 그렇죠. R 토탈 R2분의 그리고 R 토탈의 I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R 토탈은 이렇게 나타난 거니까 이것을 또 이렇게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분의 1로 해주고 곱하기 R2분의 1의 I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또 I의 3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R3분의 2가 되는 거니까 R3 근데 2는 R3분의 R 토탈의 I로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얘는 그래서 R 토탈이 뭐냐 하면은 요거니까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분의 1의 R3분의 1의 I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즉 R1분의 R 토탈의 I 병렬일 경우 전류 I1에 흐르는 전류는 R1분의 I 이렇게 가고 R 토탈은 서로 그냥 계속 남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 개였을 때 전류 분배 법칙 이렇게 유도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두 개일 때는 어떻게 됐어? 그렇지. R1분의 어쨌든 R 토탈의 I가 됐어. 이거 유도하니까 R1 플러스 R2의 I의 원 구하라고 할 경우에는 이게 R2의 I가 됐었던 것이지. 요거 풀면은 이렇게 됐었던 것이고, 그쵸? I의 2일 경우에는 여기가 R1이었던 거고, 그런데 그거 요렇게 유도되는 게 요 식으로부터 나온 거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요 과정 이렇게 해놨으니까 참고하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 분의 1. 요것이 R 토탈이었어. 그치? 그래서 R 토탈 곱하기 R1분의 1의 I다라는 것이었어. 그리고 여기도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 분의 1 요것이 R 토탈이잖아. 그치? 토탈에다가 R2분의 1을 곱해준 다음에 I 곱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I3도 마찬가지고. 오케이?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전류 I를 구하라 라고 하네. 이 I 구하라고 하네. I는 그래서 어떻게 나갔어? R8 8ohm짜리 R8분의 R 토탈의 I로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요걸 I8이라고 하자. 이거 I의 8은 이건 공급 전원이야. 공급 전류야. 그래서 R8은 몇 ohm이냐면 8ohm이니까 8분의 R 토탈은 어떻게 될까요? R 토탈은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2분의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8로 통분하면 4, 2, 8 1 되고 여기 2, 4, 8 이렇게 해서 1 하는 거니까 2 더하기 7분의 8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여기는 R 토탈은 7분의 8이 되는 거야. 여기다가 7분의 8 이렇게 해주죠. 곱하기 I가 몇 암페어냐면 15암페어네. 그치? 그래서 15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그러므로 약분하니까 7분의 15암페어가 흐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물론 얘들 합성 저항을 구해서도 구할 수가 있겠죠. 합성 저항 구하는 법 아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거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합성 저항 구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회로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R 4ohm이랑 8ohm 병렬 연결된 거 합성 저항. 그 다음에 여기는 2ohm이 있는 거고 이렇게 등가 회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하든가 아니면은 요거 합성 저항 구한 다음에 그렇게 구하면 15A가 나오는 거니까 구할 필요가 없겠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압 분배 법칙, 전류 분배 법칙 이용해 가지고 풀어도 되겠죠. 여튼 저항 I의 8은 7분의 15A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류를 구하는 거, 합성 저항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 두 가지를 써서 7분의 15A를 우리가 이거는 전류 분배 법칙을 이용한 거죠. 그리고 여기는 4ohm, 2ohm 합성 저항 구한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전류 분배 법칙 이용한 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대표적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 2-22 회로에서 전원을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라고 하네요. A번 보면은 A번 딱 보니까 요거에서 I의 원 구하래. I의 원. 그러면 첫 번째로 그냥 이제 우리가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을 우리가 배웠고 그리고 전류 분배 법칙을 배웠어. 그쵸? 그러므로 그거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써보자고. 일단 KC를 이용하는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을 봅시다. 여기가 지금 10V라는 얘기는 여기가 10V라는 얘기야. 그치? 그 얘기는 여기가 또 10V라는 얘기인 거야. 여기가 같은 지점이니까 같은 점이야. 여기 위에는 같은 점. 여기는 밑에는 여기가 또 같은 지점이니까 10V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지점이야. 여기가 10V라는 얘기고 여기가 10V라는 얘기야. 그러므로 여기로 흐르는 전류 요거를 I의 5라고 하면 5ohm짜리니까 I의 5라고 할까? 그럼 I의 5는 R분의 V니까 5ohm에 흐르는 전류야. 그래서 R분의 V, R이 5ohm이고 여기 걸리는 전압이 몇 볼트야? 10V 해서 얘는 2A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 5ohm에 흐르는 전류는 15ohm에 흐르는 전류를 I의 10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10는 R분의 V니까 10분의 여기 걸리는 전압 10V 해서 얘는 1A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I의 1은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이야. 그치? 요 노드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 I의 1은 이 노드에서 나가는 전류의 총합과 같다라는 얘기야. 그게 I의 5랑 I의 10인 거니까 I의 5랑 I의 10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2 더하기 1 해가지고 얘는 몇 암페어라는 얘기야? 그렇지. 3암페어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 합성 저항을 이용해서 전체 전류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합성 저항을 구하면은 R 토탈은 5 플러스 10분의 5 곱하기 10이라는 얘기지. 그러므로 15분의 50이 되겠어. 그러므로 얘는 5, 3, 15, 10이 되는 거지.
그래서 3분의 15옴이 되겠네. 그치? 전체 합성 저항이 이거야. 그러므로 이렇게 합성 저항을 했다라는 얘기는 회로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전류가 이렇게 I의 원이 된 거고 여기에 하나의 저항으로 합성 저항 R 토탈로 이렇게 쓴 거다라는 얘기야. 우리 교재는 이걸 R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요게 몇 오음이냐면 3분의 15오음이라는 얘기인 거야. 여기 전압은 10V라는 얘기네. 그러므로 I의 원은 R분의 V니까 3분의 10분의 10이 되겠네. 그치? 약분 하니까 얘는 몇이 되겠어? 그렇지. 3A가 이렇게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정도로 여러분들이 A번은 풀어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B번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B번은 회로에서 전원을 흐르는 전류 I의2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을 이용을 하면요. 여기가 30V가 걸린다는 얘기야. 30V, 여기도 30V, 여기도 30V야. 그러므로 I의2는 여기로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합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3분의 30으로 써주면 돼. 그래서 3분의 30 플러스 여기로 흐르는 전류는 6분의 30으로 쓸 수가 있겠네. 6분의 30. 그 다음에 5옴에 흐르는 전류는 R분의 V니까 5분의 30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얘는 그래서 10 더하기 얘는 6, 5, 30 얘는 5, 6, 30 해가지고 얘는 21A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I의2는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고 I의2 이렇게 해서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합성 저항을 이용하여 전체 전류를 구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합성 저항 구하면은 이게 풀이 1이고 두 번째 합성 저항 구하려면 R 토탈을 구해봐야겠지. R 토탈은 그래서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5분의 1분의 1인 것이야. 그치? 그러므로 요거 통분하면 뭐로 통분할까? 그냥 30으로 합시다. 30으로 통분하면 10 나오고 여기는 6, 5, 35로 통분하고 5, 6, 30 이렇게 되겠지. 분의 1이네. 그래서 얘는 21분의 30이 되는 것이야. 그러므로 이 회로는 이 합성 저항을 구했다라는 얘기는 이제 이 회로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돼서 얘가 21분의 35옴이다 라는 얘기야. 이게 이렇게 된 거다 라는 얘기야. 여기 전압은 30V가 걸린 것이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의2다 라는 얘기지. 그러므로 I의2는 R분의 V니까 21분의 30분의 30 이렇게 되는 거죠. 약분되지? 그러므로 얘는 21 I의2는 21A가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합성 저항을 이용해서 전체 전류를 구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대표적으로 한번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벌써 시간이 또 28분이 지났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지났지만 요걸 조금 더 해봅시다. 좀 더 합시다. 2.3절의 배율기와 불유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전압계의 전격보다 큰 전압을 측정해야 할 경우 전압계의 저항을 직렬 연결하면 그냥 자 여기 200V 짜리래. 근데 여기 내가 전압 측정하는 디지털 멀티미터 갖고 얘를 측정하면 얘는 고장나. 100V 밖에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경우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전압계의 저항을 직렬로 연결해서 전압을 서로 분담해서 측정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든 이 회로를 우리는 배율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200V면 여기에도 100V 걸리고 여기가 측정할 수 있는 게 100V가 측정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100V가 걸리게끔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때 저항값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전압계나 또는 배율기나
또는 분류기 전류를 갖다 재는 건데 그러한 장치들은 모두 다 내부 저항이 있어. 그래서 RG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직렬로 연결하는 것을 RS라고 표현하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서로 분배해가지고 분합을 해가지고 전체 큰 전압을 제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뭐 이러한 배율이라는 거 용어 나오는데요. 이건 여러분들 참고하고요. 바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대 눈금이 10V인 직류 전압기가 있대요. 최대 눈금이 10V래. 이게 10V짜리를 10V까지 측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이게 이러한 전압기가 있다. 이 전압계로 100V의 직류 전압을 측정하려면 이게 100V짜리래. 이게 100V의 직류 전압을 측정하려면 몇 오음의 저항을 이렇게 연결해야 하는가. 저항 여기다 달아도 되고 직렬이니까 여기다 달아도 돼요. 어쨌든 간에 하나 달자라는 게 현재 이렇게 하나 달 경우 몇 오음의 저항을 직렬로 연결해야 하는가라는 얘기네요. 단 내부 저항은 500오음이래. 즉 이렇게 된 거는 이제 이렇게 등가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500오음이고 여기는 저항값 우리가 몇 오음짜리 저항을 달아야 되냐 그걸 묻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100V짜리를 이렇게 연결을 한 거야. 이게 100V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요 저항값은 몇 오음을 쓰면 되겠냐라는 것이네요. 자, 100V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체 전류 I는 요 505옴에 흐르는 전류하고도 같은 거야. 그치? 그러므로 I의 500은 전체 전류는 전체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될까? 500 플러스 R분의 100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쵸? 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505옴짜리가 100V를 여기가 측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지 10V가 측정이 한다는 얘기인 거지. 여기가 10V가 걸린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505옴짜리에 10V가 걸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건 풀이 방법이 몇 가지 더 있겠네. 자, 일단 이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가 10V면 여기 몇 볼트가 걸려야지 100V를 측정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90V가 걸려야지 측정이 가능한 거네. 그쵸? 그러므로 전류 I라는 놈을 구해보자고. 전류 I는 이렇게 전체 합성 저항에 구해도 되는데, 자, 여기 505옴에 흐르는 전류 I라는 놈은 I의 500이라고 쓸게요. 얘는 그냥 이 전체 직렬 회로니까 I하고도 동일해. 그런데 이 505옴에 흐르는 전류는 505옴 R분의 V 오음의 법칙 이용해서 500분의 여기가 10V니까 10으로 해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네. 그치? 그래서 이거 약분하면 50분의 1 암페어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치?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흐르는 전류는 근데 여기에도 똑같이 흐르는 전류잖아. 그치? 그러므로 여기 90V는 여기에 걸리는 여기에 저항 R은 I분의 V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또는 90V는 V는 IR 해가지고 R 곱하기 I 이렇게 써서 I가 50분의 1 이렇게 구해도 되는 거야. R 곱하기 여기에 50분의 1로 이렇게 해서 50 가주니까 R은 4500이다 라는 거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이렇게 구해도 되고, 또는 R은 I분의 V로 해서 구해도 되는 거지. 그래서 I가 지금 몇 암페어냐면 50분의 1 암페어래. 그래서 50분의 1 암페어고 전압은 여기 몇 볼트 걸린다고? 그렇지, 90볼트 걸린다는 얘기지. 그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넘기면 4500오음으로 이렇게 풀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요렇게 정도로 할까요? 또 다른 방법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한번 풀어보세요. 네, 시간이 또 많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이제 식이 요렇게 요러한 식이 있는데 이렇게 외워서 이용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푼 것처럼 회로도를 그려서 해석하는 것이 더 쉽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500옴이 되겠습니다. 또는 4.5kΩ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다음 이제 저전류 측정용 전류계를 이용해서 전류계의 전격보다 큰 전류를 측정해야 할 경우가 있어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전류계는 최대로 50A까지밖에 측정을 못해. 전격이 50A야. 그래서 50A까지밖에 측정을 못해. 그런데 여기 이 회로에 흐른 전류는 100A의 전원이라고 하네. 그러면 여기에 직렬로 연결해버리면 이 전류계는 어떻게 된다? 그렇지, 타버리지. 고장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겠냐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때는 병렬로 저항을 달아가지고 달아가서 전류가 분류되도록 전류가 서로 분류되는 거야. 전류가 분류되도록 회로를 설계해야겠다라는 겁니다. 이때 전류계의 내부 저항을 RG라고 표현하고 병렬로 연결하는 그 저항을 RP로 표현하면 좋겠는데 이거 RS보다 시리즈가 아니라 페로렐 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교재는 이렇게 썼으니까 이렇게 갑시다. 그래서 RP로 이렇게 RS로 이렇게 병렬로 해서 전류를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으로 이렇게 분류되도록 만든 것을 우리는 분류기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도 이제 배율 M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읽어보고요. 예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눈금이 10A인 직류 전류계가 있다. 이 전류계를 이용해서 70A의 직류 전류를 측정하려면 몇 오음의 저항을 이 전류계에 병렬로 연결해야 되느냐라는 거네요. 그래서 측정할 수 있는 전류계가 10A까지밖에 측정을 못한대. 그런데 여기에 70A가 흘러 들어가려고 한대요. 그러면 이 놈을 안 태우고 안 고장내고 하려면 저항을 몇 오음짜리를 달아야겠냐라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70A가 이렇게 흘러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회로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단 이때 전류계의 내부 저항은 6000오음이다 라는 것이네. 그러면 얘를 회로를 또 등가화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항, 내부 저항, 여기는 외부 저항, 병렬로 연결 RP로 쓸게요. 나는 이제 얘는 6000오음이라고 하네요. 이랬을 경우 여기에 전류는 70A가 흘러 들어간다. 여기는 그래서 6000오음에는 전류가 10A가 흘러 들어가는 거야. 얘는 그걸 측정할 수 있으니까 10A. 그러면 여기는 몇 암페어가 흘러 들어갈까? 그렇지, 60A가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60A. 그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가 돼? 그렇지, 여기 걸리는 전압을 V라고 하면 V는 I니까 6000 곱하기 10A 해가지고 얘는 60000 볼트가 된다라는 것이네. 그쵸? 이렇게. 그러면 이 양당 간에 걸린 전압은 근데 여기에 양당 간에 걸린 전압이랑 동일하잖아. 그쵸? 그래서 이게 6만이라는 얘기인 것이야. 그러므로 RP는 I분의 V로 해가지고 I는 지금 60A인 거고 60A고 V는 6만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계산식을 만들면 되겠죠. 딱 약분되고 이거 하니까 1000 해서 얘는 1000오음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또는 1kΩ이라고 이렇게 써줘도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병렬로 다는 저항은 1000오hm 또는 1kΩ을 달아주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외워서 하는 것보다 회로도를 이용해서 해석하는 것이 더 쉽다 해가지고 지금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오hm 쓰라는 얘기인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으니까 또 오늘도 3주차도 이렇게 좀 25분 해야 되는 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수업 잘 듣길 바라고요. 2.4절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